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인기 있는 동력 장치는 110, 106 마력의 기본 K4M 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해 독점적이거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실린더의 번호는 플라이휠에서 나오고 풀리는 키 없이 긴장 상태에서 크랭크 샤프트에 장착됩니다. 이 엔진의 가스 분배 메커니즘은 규정에 따라 6만 킬로미터 지속되는 톱니 벨트로 구동됩니다. 이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벨트를 더 일찍 교체해야 합니다. 작은 오버런에도 벨트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워터 펌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엔진에서는 시동기, 발전기 및 개별 점막 코일도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114마력의 1.6리터 4초입니다. 르놀트 사양에 따라 닛산 헬16 더 또는 H4M에서 제조한 제품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구동은 체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체인이 고장난 것뿐입니다. 체인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타이밍 변경, 고장 및 엔진 견인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킬로미터, 약 15만에서 18만 킬로미터 후에 발생합니다. 같은 시기에 가스 분배 메커니즘의 위상 시프터 클러치가 마모되고 차례로 엔진 마운트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15만 킬로미터가 지나면 엔진이 오일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소비량이 1000km당 200g을 초과하면 오일 피스톤 링을 교체해야 합니다. 2리터 4초도 닛선어에서 빌려왔으며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15만 킬로미터가 되면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고 스로틀 어셈블리가 죽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인을 교체해야 하며 3만에서 4만 킬로미터마다 세척하면 스로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교체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점화 플러그 외래 벽은 매우 얇아서 과도한 힘을 가하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냉각수가 연소실로 들어가고 배기가스가 냉각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새 실린더 헤드 또는 전체 엔진을 위해 큰 돈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엄청난 변속기 비용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5단 속도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수십만 킬로미터 후에 베어링이 약간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군인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는 엔진 수명이 닿을 때까지 베어링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6단 변속기에서는 2단 및 3단 기어, 싱크로나이저가 조기에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러치의 수명은 평균 12만 킬로미터이며 바스켓, 디스크, 릴리스 베어링 등 전체가 교체됩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4단 DP0 변속기는 중고 플루언시즈 소유자의 신경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스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현대화를 거쳤지만 그 사용 수명은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에는 장치가 12만에서 18만 킬로미터를 관리합니다. 베리에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종류의 돈으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무단 변속기도 닛산에서 차용한 것이며 수명은 자동 DP0의 수명과 비슷합니다. 사실 시베드는 부주의하게 가속 페달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추울 때 갑작스러운 시동 및 제동, 눈이나 진흙에서 장기간 미끄러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6만 킬로미터마다 예정된 오일 교환 간격을 무시하면 저렴한 장치 수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다루더라도 변속기 푸싱 벨트의 수명은 약 2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벨트가 마모되면 혼 풀리 표면에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용은 두 개의 추진 벨트와 같습니다. 동시에 구동축과 피구동축의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변속기의 기어비를 변경하는 스테퍼 전기 모터도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플루언스 서스펜션에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디자인은 철처럼 단순합니다.
앞쪽에는 머퍼선 스트럿이 있고 뒤쪽에는 토션빔이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세시 부품은 서비스 수명이 상당히 적당합니다. 셋째, 우리 조건에 맞게 세단의 서스펜션이 조정, 즉 강화되었으며 지상고가 125mm에서 165mm로 늘어났습니다. 3만에서 6만 킬로미터를 견딜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 스트럿과 90만 소모품으로 간주되며 비용은 1센트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의 수명은 평균 8만 킬로미터입니다. 나머지 부품은 10만 km를 쉽게 초과합니다. 사실 볼 조인트가 레버로 조립되고 뒷바퀴 베어링이 허브와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볼과 베어링의 수명은 꽤 괜찮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이러한 부품을 12만에서 15만 킬로미터에서 교체합니다. 스티어링 4개 리소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교체 시 12,000-만 5천 루블에 복원된 제품으로 교환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 약하고 칩이 매우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니시 층 아래에는 녹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빨간색 점이 남아있는 차체의 첫 번째 요소는 후드, 휠 아치민 문턱입니다. 외부 장식의 크롬 부분도 손상됩니다. 두 번째 겨울이 지나면 이러한 요소의 코팅이 흐려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중고 플루언스를 구입하셨다면 부식방지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중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의 상처 중에는 처진 문 경첩, 앞 유리 와이퍼의 약한 사다리꼴 및 전기 창문의 파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 변화로 인해 앞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한 서리가 내리는 경우 내부가 약간 따뜻해질 때까지 앞유리 가열 장치를 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도어 스톱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마모됩니다. 특정한 삐걱거리고 갈리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마자 문을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또한 지나치게 단단한 도어, 실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로 인해 개구부의 페인트가 금속으로 마모되고 실이 파손됩니다. 기내에서는 수년에 걸쳐 스티어링 휠 브레이드와 인조, 가죽 장식이 빠르게 광택을 잃습니다. 도어 및 트렁크 잠금 장치의 제한 스위치와 대량 공기 흐름 및 유유 속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타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타터가 너무 낮고 먼지와 습기가 날아가서 빨리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장치를 복원하는 데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하가 중고 플루언스를 구입하는 것을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변속기는 25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며 자동 변속기는 매우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루언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